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 어떤 평면 좌표 위에 어떤 한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이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었죠. 그래서 어떤 한 점과 직선이 있는데 그 점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뭐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 정의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시며 저 수선의 길이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식의 암기는 무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점의 좌표가 x0, y0였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로 나와 있을 때 그 수선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자, 우리의 분모는 누구였습니까? 저 1차식으로 나와 있는 직선의 개수제곱의 합이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분자 쪽에는 뭔가 광활하게 나와 있는 복잡하게 생긴 식이었긴 했지만 저 분자 쪽에 나와 있는 식 이래봤자 그냥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뭐한 대입한 그 대입식이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뭐요? 영상이 잘려. 잘린다고? 이거 왜 내려가냐? 씨부랑 놈이? 개빡치네요. 뭐 알아서 뭐라고 하시고.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게 됐어. 자, 그래서 저 대입식 같은 경우에는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ax0 그리고 by0 플러스 c라는 이상한 애긴 하더라도 얘는 그냥 뭐예요? 직선의 xy에다가 점의 xy 좌표를 그냥 대입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자면 그래 내가 평면 위에 마이너스 1,2라는 점과 누구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제로라는 저 직선까지 이르는 수선의 길이를 좀 구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겁니까? 개수제곱의 합 얼마입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끼케바의 2니까 분모 루트 2 그리고 분자 쪽에는 항상 절대값 절대값에다가 감정을 좀 많이 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선분의 길이는 절대로 음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대입했을 때 음수 나올까봐 무서워서 쉬운 거지 뭐 엄청난 수학적 의미를 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y에다가 2 대입하면 되고 플러스 5까지 해서 얘가 바로 그 수선의 길이가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루트 2분의 6으로서 그 수선의 길이를 잡기만 하면 게임 끝.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한번 배웠을 때 못 외우는 것도 사실 고삐리의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같이 했으니까 무조건 암기는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러한 공식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유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만 이 못생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x0, y0 그리고 분모 쪽에는 루트 a제곱 빨리 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식 자체를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수학을 관둘 수가 있고 두 번째 수학을 포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학원을 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자를 내가 일일이 다 도입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식 유도를 했다라는 과정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끔 숫자로다가 이런 식이다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 자, 보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첫 번째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누가 있냐면 뭐 요런 게 있어요. 뭐 요런 상태에서 얘가 누가 있냐면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좀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생겨먹은 그 세 점을 제가 왜 찍었냐면 얘네 두 개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자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렇게 생겨먹은 저런 놈의 자
직선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엔간한 곱비리 1학년 때 나오는 공식 유도는 전부 다 뭐로 가능하냐면 피타고라스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전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누구의 거리인 거예요? 수선의 길이인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수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라고. 이 점의 좌표를 쓱 보니까 눈치 좀 서지 않습니까? 얘네 두 개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요? y좌표가 똑같고 얘네 두 개는 무슨 좌표가 똑같습니까? x좌표 똑같죠. 아 그러면 내가 얘네 두 개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연결해 본다면 이 노란색 선들은 반드시 축과평행한 선분이 됨이 자명하며 오케이? 얘네 두 개는 축과평행하기 때문에 뭐가 될 거라는 점? 수직이 될 거라는 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대놓고 보조선을 그리면서 뭐 띄운 거예요? 대놓고 보조선 띄우면서 직각삼각형 띄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자. 자, y좌표 똑같으니까 이 선분의 길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봤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공식이든 어떤 것이든 활용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 빗변을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나올 것은 확실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에서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나는 넓이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보세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라는 것인데 기억납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너지. 그치? 근데 요 새끼는 완벽하게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떨군 수선이니까 내가 저 파란색 수선을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럼 너가 높이라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밑변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너 곱하기 너들은 누구로 지금 대동단결한 상태? 밑변 곱하기 높이로 대동단결한 상태. 그치? 다른 값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자 일단 우리의 높이 흰색 글씨로 써져 있는 높이 한번 구해보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한번 구해보죠. 8 곱하기 4 인정? 자 그리고 우변에 들어있는 새끼는 누구냐면 너 곱하기 너로서 높이 한번 써보면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h라는 녀석은 양변 요 새끼로 나누었을 때 누가 나온다는 사실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8 곱하기 4의 형태로 h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디자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 한번 보라고. 일부러 내가 계산하는 거 느껴지지 그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수선의 길이가 너라면 얘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중요했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잡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직선 있는 거고 얘를 x0, y0로만 바꾸면 똑같이 공식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괜찮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바로 아래 페이지로 내려가서요. 저 예제 하나 적어놨거든요. 예제 하나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예제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의 텐션은 이렇게 할 겁니다. 목이 지금 100%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감미롭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월드컵 응원 이후로 목이 제일 쉰 것 같아요.
자,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죠.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3과 mx-2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그냥 공식을 외웠니? 안 외웠니?의 싸움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그 직선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초심자의 입장에서 너는 표준형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형으로 날려주자. y만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너를 바꿔줄 수 있다면 일단 공식 날리겠습니다. 우리의 공식은 자 개수제곱의 합입니다. 얼마입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분자 쪽에는 이제 절대값만 해버리면 왜 삑사리 날 수 있잖아. 야 간다. 요 새끼 분자 쪽에는 점의 좌표를 너한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자리에 3, 3m 그리고 y자리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다가 원래 있었던 상수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 거리가 얼마라고 잡아주면 그만이야. 3이라고 잡아주면 그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있는 요 루트는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 새끼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좌변에는 3m 플러스 1이 살고 그리고 우변에는 3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사는 건 확실. 오케이? 근데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곱비릴 때는 주로 절대값 안쪽에 있는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잖아. 그치?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면 어떻게? 그대로 음수면 뭐 달고? 마이너스 달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만 얘들아 중학교 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거든요. 중학교 때 절대값 딱 나오면 무조건 뭐였어? 제곱이었잖아. 그치? 얘는 제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요? 우변의 상태가 루트 들고 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루트는 꼴보기가 좀 싫은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양변을 스르륵 그리고 스르륵 제곱해버린다면 제곱과 절대값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되겠네. 갑니다. 9m제곱 그리고 플러스 6m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우변 쪽에서는 앞에 있는 거 3제곱하면 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m제곱 플러스 1로 알맹이만 튀어나올 테니 그래 우리의 9m제곱과 9m제곱은 공통이니까 이항하면 사라지겠고 어차피 9가 나와 있으니까 6m이라는 놈을 자 1 넘겨서 얼마라고 정리하죠? 8이라고 정리하시면 m값 6분의 8 즉 3분의 4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본 오브 기본 문제인 게 느껴지죠? 그쵸? 공식 활용만 하셔도 기본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예제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살짝 뭔가 아이디어를 더 섞기는 했는데 그래봐야 다 배운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뒷페이지에 들어있는 5,3부터의 거리가 2이며 2,1을 지나는 직선 요거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단 뭐 기본 문제의 연속이기는 한데 일단은 얘는 한 가지를 좀 섞었어요. 자, 일단 어떤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의 두 가지의 요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기울기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울기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죠. 자, 근데 이 직선이 지나는 한점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지나는 한점은 2,1인 놈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직선에서 누구만 모르는 상태인 거야.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이니까 일단 써놓자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작성입니다.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면 일단 요 새끼가 뭐인 거야? 내가 구하는 직선이야. 그치? 근데 얘가 정답인데 m값을 구해야 정답을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개 들어가겠습니다. 전개 들어가면 mx 그리고 y 넘어와 봐야 마이너스 y 그리고 상수하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일 텐데 요 새끼부터 거리가 5,2까지의 거리가 2로 지금 잡혀있는 사실이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는 점을 이용해서 누구 구하면 되겠다? 기울기 구하면 되겠다 라고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한번 날려보면 루트 개수제곱의 합입니다. m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분자 쪽에는 대입식입니다. 5,2를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5m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거 이용하시면 아까 문제랑 그냥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우리의 분자 쪽에는 5m과 마이너스 2m 합쳐지면서 3m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니까 식 간단하게 분모만 곱해서 정리해보자면 절대값 3m 마이너스 3 그리고 우측으로 넘기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실 테니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 새끼 양변 딱 제곱해봐야 절대값과 루트 확 사라지면서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탄생하는 거야? 2차 방정식 탄생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m값도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m값도 2개인 거니까 뭐 알아서 m값 2개 각각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정답도 반드시 몇 개의 직선의 방정식 등장하는 거 2개의 직선의 방정식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사실 직접 m값 2개 구해보시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직선 2개입니다. 직접 필기노트 작성하시면서 채워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나 아니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얘 정도는 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한 번쯤 거치고 가는 코스라. 왜? 삑살이 날 수도 있잖아. 왜 쪼개는 거야 시부랄 놈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나 지금 목이 쉬었다고 소리 지르게 하지마. 알았어?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건 뭐야?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를 했는데 얘는 어떤 놈이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오케이? 이거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일반적으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문제는 아예 없다고. 야, 봐봐. 어떤 직선 넘버 1, L1이라고 할게. 그리고 어떤 직선 넘버 2, L2라고 할게. 그러면 야, L1과 L2의 거리가 누구냐? 어디가 거리야? 이거는 슈발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두 개의 거리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거 다 다르지. 그치?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거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절대로 출제하지 않고 뭐한 두 직선만 출제를 한다고. 평행한 두 직선만 출제를 한다고. 그치? 평행한 두 직선이라면 뾰로롱 뾰로롱 얘네 두 개가 평행한 이러한 상태니까 얘를 L1, 얘를 L2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조사하든 어떤 거야? 일정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L1이든 L2든 상관없어요. 너네가 마음에 드는 L1 위에 점 하나 탁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날려버리면 그대로 게임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로 예제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로 한번 연결해보면, 자, 예제에서 내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우리의 L1이라는 놈을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입니다. 자, 얘는 제로가 L1. 그리고 두 번째, 누구냐면, 3x 그리고 플러스 4y. 에다가 마이너스 72는 제로라는 두 번째 직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상태에서 거리 구하라는 건 야 L1이든 L2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는 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치? L1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적을게요. 아무 점이나 하나 적을게. 누구든 상관없어. 그럼 기왕이면 간단한 게 좋겠지? 그래서 X좌표를 0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자동 결정되는 거거든요.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Y 그냥 얼마 나와버려? 6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분명히 L1 위에는 0,6이 존재한다. 인정? 오케이? 그러면 0,6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나 뭐 다른 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나 항상 어떨 테니까? 일정할 테니까 뭐 요걸로써 그냥 정답 내버리면 게임 끝이잖아. 그치?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자. 자, 0,6부터 요 L2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모는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니까 그냥 5야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대입 한번 해볼게. 우리의 절대값. 자, X에는 빵. Y에는 6 대입하면 24 그리고 마이너스 72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제 빼버리면 얼마 나오니? 48인가? 그치? 그래서 저 거리는 얼마로써? 5분의 48로써 결정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얘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한 문제는 나오니까 꼭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들아 이거 방금 내가 풀어준 내용은 뭐 전형이냐면 서술형 전형이야. 서술형 전형이야. 즉 풀이 과정이 필요한 서술형에서는 그냥 저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 근데 서술형 전형이라는 건 풀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 객관식 전형이 따로 있어.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방금 전에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뻥이야. 사실 있어. 내가 만들었거든. 원래 존재하는 공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알지? 그치? 방금 배웠잖아. 그리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는 게 오피셜이야. 그치? 근데 나만 가르쳐. 자,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할게. 어떤 평행한 두 직선 사이가 자, L1과 L2라는 두 직선이 서로 뭐한 상태라고 쳐볼 거냐면 평행한 상태라고 좀 쳐볼게요. 오케이? L1과 L2가 서로 평행하다면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면 얘들아 L1의 기울기와 L2의 기울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호도도도 넘겨가지고 나눈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AX 플러스 BY 그리고 C'은 0. 항상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뭐만 다른 형태? 상수항만 다른 형태.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현재 스코어 서로 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래 아이디어는 뭐예요? L1이든 L2든 점 하나 팍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날리는 거. 오케이? 근데 있다니까? 얘 두 개의 거리는 적어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샤랄랄라. 우리의 분모는 기존에 외웠었던 공식과 괴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그냥 날려주세요. 오케이? 얘가 뭔가 복잡했으면 내가 새롭게 외우라고 안 하겠지. 그리고 분자 쪽엔 누구 살아 들어오냐면 요 놈만 살아 들어오면 돼. C 마이너스 C 프라임. 자, 그래서 저것만 사용해 주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 요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으면 대입식이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상수항만 다른 형태라니까? 상수항만 다른 형태에서 얘네 두 개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고? 빼버리면 된다고. 그치? 보여줄게. 한다. 이 새끼 그대로 아래쪽에다 날려볼게. 이거 필기하시야 줄게. 여기 봐. 보시면 얘네 두 개 일단 평행하지. 그치? 거리 구해야 되지. 그럼 우리의 분모는 어떻게 들어갈 거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5야. 맞지? 손쉽게 가능하고 분자 쪽에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치? 얼마라고? 48. 됐어? 그래서 똑같은 거 순식간에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디자인. 오케이? 그래서 요 놈 자체가 뭐라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 대한민국에서 좀 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안 가르치면 씨발 누구는 가르쳤는데 선생님 이거 왜 안 가르쳐줘요? 이러면서 나를 원망할 수 있으니 이거 걔나 저나 다 가르치는 건데 심심하니까 알아두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술형에서 이거 쓰면 완전히 존망입니다. 빵점이에요. 오케이? 너네 선생은 대가리가 있는 새끼냐 이런 나의 욕을 먹이는 거라고. 그래서 객관식, 즉 오지선 나용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이 국룰입니다. 정석이에요. 오케이? 자, 그 정도의 눈치는 있지.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하나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제일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이게 수학자 중에 이제 헤론이라는 애가 만들어가지고 헤론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헤론의 공식 말고 보통 그 공식의 모양을 따라서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사선식이라고 불러요. 사선식. 사선이 뭐니? 사선이 뭐야? 비스듬한 선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선식, 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신발끈 공식 이렇게 부르는데 신발끈 뭔가 존나 족같잖아. 그치? 뭔가 발냄새 날 것 같고. 그래서 사선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오피셜한 사선식이야. 오케이? 사선식은 언제 구하냐면 이럴 때 구해. 내가 일부러 거기다 안 써놔거든. 사선식은 언제 이용해 주시면 되냐면 이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언제 이용하나? 언제 이용하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모두 알 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 그러면 넓이를 쉽게 구하려면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선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 봐봐.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예제로 도입해서 한번 가볼게. 마찬가지로 뭐 쓰지는 않겠지만 서술형용 그리고 객관식용이야. 보시면 이 4,7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우리의 A라는 놈은 넣어. 그리고 B라는 놈은 B를 왜 한 번 넣었어? 1,1 그리고 C라는 놈은 누구냐면 8,5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자주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점이 3개나 있으니까 관찰부터 X좌표 따로 관찰해보면 4, 1, 8이죠. 그쵸? 어느 것도 일치하는 것이 없으니 평행선 없음. 그리고 7, 1, 5니까 역시 뭐 없음. 평행선 없음. 그치?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면 돼? 대충 그리면 돼. 대충 여기 A 그리고 대충 여기 B 그리고 대충 여기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되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라는 놈은 4,7이고 B라는 놈은 1,1이며 그리고 C라는 놈은 8,5라고. 되니? 그래서 대충 A, B, C를 그렸는데 이제 저 새끼의 뭐를 구할 시간이야? 넓이를 구할 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라는 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밑변을 누구로 하겠다라는 심보야. 누구를 밑변으로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BC. 그치? 그래서 BC라는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지. 그치? 어떻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그래서 우리의 밑변은 루트 X좌표의 차이니까 7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좌표의 차이니까 얼마라고 보면 돼? 4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에 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높이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높이는 뭐야? 밑변이 BC니까
요 BC랑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떨군 수선의 길이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노란색이 높이인 건데 이 높이를 구하려면 수선 길이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직선을 몰라. 그치? 이 직선을 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직접 뭐 해야 된다는 사실.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 그치? 그래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1,1 지난다고 하고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x의 변화랑 얼마예요? 7입니다. 그리고 y의 변화랑 얼마예요? 4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 7분의 4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 직선의 방정식이 1,1을 지나면 기울기를 7분의 4로 갖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작성. 오케이? 그 다음에 뭐 7 곱한 다음에 우변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일반형으로 정리. 그리고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곧 누가 되신다? 높이가 되신다. 그치?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짜증이 나. 그치? 뭐 직선의 방정식도 직접 써야 되고 공식도 막 2번이나 써야 되고 거기에다 삼각형의 넓이까지 계산하려면 이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귀찮게 하고 좀 빡치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서술형이면 어떻다? 이거 다 해야지 뭐. 그치? 서술형이면 이거 다 하는 거야. 근데 객관식이면 그냥 못 쓰는 거라고. 삼각형에 세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못 쓰는 거라고. 사선식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사선식이라는 놈 이용하면 요러한 일련의 과정 같은 거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사선식은 뭔데요? 일단 요거 메모한 다음에 사선식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메모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간단하게 메모해. 여기까지 적어놔요. 이 높이는 이 직선. 다 쓰기 귀찮다. 이 직선부터 4,7까지 거리. 여기까지 적어놔놨죠. 자, 다 메모했습니까? 자, 그러면 사선식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 좀 복잡하다. 그치? 이럴 바에야 공식이 존재한다면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콕콕콕 넣어버리면 바로 나오는데 안 외우는 게 조금 더 비효율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쓰임새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사선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이 사선식은 뭐 등장하게 되는 그 유도 과정 자체도 뭐냐면 교과정 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용처가 있다면 암기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공식의 모양이 사선처럼 생겼거든요. 가볼게. 세 점의 꼭지점의 좌표.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넓이는 2분의 1 팍 날려주시고 절대값 이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4,7이지. 그러면 4,7 그리고 1,1 그리고 8,5 그리고 4,7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시 첫 번째 점에서 이렇게 토탈 4회를 써주시고 이제 공식을 적용할 준비는 전부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사선으로 전부 다 곱해서 더할 겁니다. 보시면 요렇게가 사선이지. 그치? 이거의 곱을 다 더할 거예요. 이거의 곱을 다 더하면 일단 4에다가 5 더했어. 4에다가 5 더하면 얼마니? 9잖아. 그치? 9에다가 또 누구도 더하겠다는 거야. 암산 안 되겠다. 9 더하기 87에 얼마야? 56이잖아. 그래서 얘가 일단 사선으로 전부 다 곱해서 더한 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반대쪽 사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7이고 요렇게 곱하면 8이니까 일단 15지. 15랑 20이랑 더했으니까 얼마야? 35잖아. 그치? 그래서 야 노란색 사선으로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 파란색 사선으로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 두 개를 뭐 해줄 거라고? 빼줄 거라고. 선생님, 근데 어느 쪽을 더 먼저 해야 되나요? 만약에 뒤에 게 더 크면 음수 나오잖아. 그니까 넓이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붙인 거야? 절대값 붙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음수면 혹시라도 음수면 양수로 만든 다음에 얼마만 날려주시면 2분의 1만 날려주시면 얘가 곧 삼각형의 뭐가 되시겠다? 넓이가 되시겠다. 그치? 이게 처음에 외우는 과정만 생소하게 처음 본 거라서 어색할 뿐이지 방금 전에 새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과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숙련되면 뭐 한 30초 안짝으로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안 외우는 게 포구 아니냐? 그치? 그래서 얘도 역시 맹간한 수학 선생님은 다 가르쳐요. 좀 친다고 좀 노력하는 수학 선생님은 다 가르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학교 선생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이나 뭐 신발끈 공식 하면 얘예요. 근데 전 신발끈이라는 말 싫어해요. 그래서 사선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단 예제는 요러한데 자주 나오는 패턴은 이거야. 일반화해서 만들어 드려야지. 쟤는 숫자니까. 자, 공식을 메모하실 때는 요걸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 하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삼각형의 넓이 S라는 녀석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2분의 1. 그리고 세팅을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다시 X1, Y1 요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뭐 하면 돼? 사선으로 전부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 놈은 2분의 1 그리고 절대값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순서 상관없어. 그래서 뾰로로로롱 다 곱해서 더한 거 어떻게 들어가냐? X1, Y2 이게 쓰면 약간 족같아지거든. X2, Y3 그리고 더하기 누구야? X3, Y1 요 새끼에서 좀 모자란다. 이렇게 할게. 쉐랄라 여기에서 빼면 돼. 누구를 빼면 되냐면 반대쪽 사선. 반대쪽 사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빼버리면 X2, Y1 X3, Y2 그리고 X1, Y3까지 해셔서 전부 다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공식이에요. 메모하실 땐 저거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 써놨으면 얘는 뭐 못 쓰셨어도 다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들아 더 몇 편이야? 얘는 완벽한 옵션이야. 세 점의 좌표가 얘처럼 몇 코마 몇이라고 주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 뭐냐면 요거 원점이 한 꼭지점일 때 나오는 거 x2 저거랑 구조 맞춰주자. x2, y2 그리고 b는 x3, y3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들아 지금 요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뭐가 됐을 뿐이야.
원점이 됐을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랬을 때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라는 뭐 이런 느낌이면 야, 요 놈은 그대로 뭐 한 거야? 요 한 점을 0,0으로 만들었을 뿐이잖아. 그치? 그럼 x1과 y1을 지금 빵으로 만든 거니까 x1하고 y1하고 곱한 새끼들 싹 다 날라가지. 그치? 누구 날라가는지 보여줄게. x1 요거 있으니까 사라지지. 그치? 그리고 누구도 사라져. y1 가지고 있는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 너랑 너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너랑 너라고 외울 거냐고. x2 y3 누구예요? 얘네 곱한 거지. 그치? 그리고 요 새끼 x3 y2 곱한 거 누구예요? 얘네 두 개 곱한 거지. 그치? 이게 마치 비례식은 아니지만 외항끼리 곱한 거랑 내항끼리 곱한 거에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그래 요 놈이 빨간색이었네. 이런 씨발 요 새끼 얘가 만약에 뭐 2,3이었다라고 한번 볼게. 그리고 얘를 뭐 5,2였다라고 한번 봐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쌍평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족밥이고 10족밥이야.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이놈은 그 넓이가 어떻게 들어가신다? 2분의 1의 절대값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치? 쓰는 과정 생각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돼? 네, 이게 얼마? 4고 얼마? 15 됐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빼기만 하면 그대로 뭐가 되신다? 넓이가 되신다. 그치? 그래서 저 삼각형 OAB의 넓이는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1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얘는 완벽한 옵션이나 한 꼭지점이 원점인 상황에서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의 차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외워지는 거니까 뭐 옵션이긴 하나 외우는 걸 강추합니다. 이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뭐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 내용이 좀 많은 이유가 제가 현재 대한민국 곱비리 수학에서 나와 있는 야매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동영상 방송식이니까 당연히 야매도 존나 많습니다. 그걸 지금 수업 시간에 녹여내고 있는 중.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풀이 속도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른 메모하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메모 마무리해. 자, 그러면 드디어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로 가죠. 자, 오늘 프린트로 가서 오늘 프린트의 제목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요 내용.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어색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거야. 자취의 방정식 우리가 이미 전전단원에서 수업을 이미 했어요.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점이 그리는 도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적어드렸어요. 그쵸? 그 3단계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 구하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구하는 점을 뭐라고 둔다? x, y로 둔다가 첫 번째였죠. 오케이? 구하는 점을 x, y로 둔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준식이든 관계식이든 내 거기에는 관계식이라고 써놨으니까 여기에도 관계식에 대입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입하면 약간 띠꺼운 놈들 나오니까 그냥 그 대입된 식을 뭐하기만 하면 이쁘게 정리만 하시면 그 자취의 방정식이 누가 됐건 간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졸면서 만들었나봐요. 이쁘게 대입하라. 병신이 이쁘게 정리입니다. 고치세요. 자,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다. 무조건 이 3단계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 구한다.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이 점의 자취를 좀 구해봐 라고 하는 그 점을 몇 콤마 몇으로 둔다? x, y.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준 조건이든 관계식이든 준식이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입한 뒤 이쁘게 산수만 진행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툭 하고 튀어나올 테니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 것.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가 좀 모르겠으면 저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에서 학습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자취 중에 되게 유명한 애들 있거든? 자취 중에 되게 유명한 애들 있어. 여러분들이 몇 놈 알고 있긴 해. 직선. 직선도 자취야. 야, y는 x라는 요 직선 있잖아. 얘도 자취거든? 어떤 점들이 자취인 줄 알아?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점 P의 자취야. 그래서 그런 놈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뭐라고 이미 암기하고 있는 거야.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무슨 선? 직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리고 곧 배우게 될 3차 함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단원에서 뭐 할 거냐면 유명한 애들 있어. 유명한 자취의 방정식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자취는 굳이 이 3스텝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딱 보자마자 알 정도로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취는 지금 뭐 하러 갈 거냐면 암기하러 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유명한 자취의 방정식, 유명 1번이라고 적어놨죠? 뭐 마땅히 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놈들 중 그 첫 번째 누구냐면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어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그 표현이 절대로 고필이 수학에선 출제되는 그 포인트가 절대로 여러분들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절대로 한글로 안 나올 테니까 문제에 준 조건 딱 보면 이 새끼는 수직 이등분선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차리셔야 불필요한 요 3단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자, 그래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네요. 뭐? 선분끼리 서로 뭐다? 수직이다. 그리고 그 선분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오케이?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을 구하든 연벽이든 그래,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선분 AB가 왜 이렇게 평행선을 못 긋는 거야? 또 소리 지를 뻔했다. 자, 선분 AB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 모르겠어. 내 팔이 이렇게 생겨먹으면 어떡해. 자, 보시면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자, 수직으로 2등분한대. 그러면 얘가 일단 수직일 거고 2등분했으니까 뾰로롱 뾰로롱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플레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랑 누구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이랑 기울기만 알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야? 야, 이거 모르면 병신 아니냐? AB라는 선분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얘네 두 개가 현재 스코어 서로 뭐니까? 수직이니까. 모르시면 수학화 아예 하는 거죠. 어떤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의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서 구하시면 되냐면 선분 AB의 기울기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요 새끼의 기울기와의 곱이 얼마가 되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 바로 저 직선의 뭐가 되실 것이라는 점, 기울기가 될 거라는 점.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어떻게 해서 구할 겁니까? 야, 이미 눈에 보이지 않냐? 어차피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좌표는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나는 점은 이 두 A, B라는 점에 무슨 점? 중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1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5,7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이런 상태에서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줍니다. 그쵸? 얘네 두 점이 무슨 점일 테니까? 중점일 테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 중점 구해보면 얼마냐? 3,
그리고 얘네 두 개 중점 거해보면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지나는 한 점이 3,4라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요 선분 AB의 기울기를 우리가 얼마라고 잡고 있습니까? X의 변화랑 얼마예요? 4. 그리고 Y의 변화랑 얼마입니까? 6이니까 요거는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누가 기울기가 되시겠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 직선의 방정식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다. 라는 그런 플레이. 됐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오케이?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 표현이 내가 아래쪽에다가 써놨죠. 문제에서의 표현은 절대로 요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 6글자짜리 단어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수학으로 나오겠지? 그 첫 번째. 그 문제에서의 표현입니다. 그 문제에서의 표현 1번입니다. 자, 어떻게 생겨먹은 놈 나올 거냐면 PA와 PB가 똑같은 저 규칙을 만족하는 자, 요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 걸 만족하는 이 점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이야.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과 PA와 PB가 똑같게 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가 완벽하게 같은 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실전 난이도는 당연히 다르겠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응 구해줄게 이러는데 PA랑 PB가 똑같아지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존나 어려운데? 못 풀겠네 이러면서 집에 간다고. 그치? 똑같은 문제인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직접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마인드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앞에 있는 쓰레기 새끼가 구하려고 하는 점 P 구하려고 하는 점 P의 자취니까 점 P를 X, Y라고 둔다. 준식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이쁘게 정리한다. 해봐야 누구 나오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나온단 말이야. 그치? 불필요한 과정이니까 뭐 해두시자? 암기에 두자. 아시겠어?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이 새끼를 뭐 코멘트에서는 약간 서술식으로 줄 수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 두 정점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해졌지. 야 씨발 똑같은 말 아니냐? 지금 A, B가 딱 정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써놨거든 내가. 두 정점 정점 뭔지 알아요? 정지할 때 정이야. 오케이? 움직이지 않는 점. 두 정점 A,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높아심에서 이 두 가지를 써놓기는 했지만 이 1번, 2번은 수식으로 써놨다, 서술식으로 써놨다 의 차이만 있을 뿐 아예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얘를 만족한다 라는 것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잖아. 야 봐봐. 얘가 점 P의 자취라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점 P를 어디에다 잡아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점 P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마음에 드는 데가 여기거든? 오케이? 이 점 P가 뾰로롱 움직이면서 이 노란색 방정식을 그린다 이 말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항상 그렇거든? 얘가 지금 수직이등분선이다 보니까 P부터 A까지의 거리와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왜? 합도 직각삼각형 뿅. 직각삼각형 뿅. 거리 똑같고 요 공통변이지. 그치? 그럼 여기 한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동동동 무슨 동이라는 이야기? 합동이라는 이야기. 그치? 그럼 얘랑 얘가 다를 리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점 P는 반드시 뭐일 거라는 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냐? 그래서 요거 정리됐으면 해요. 유명한 거 첫 번째였어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별표 시계 적어놨는데 유명한 놈 두 번째입니다. 유명한 놈 두 번째의 이름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놈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얘 자체로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문제도 당연히 존재를 하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할 때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기본 상식으로서 장착을 해두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별표를 많이 적어놨죠.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일단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님들 직선 두 개를 딱 그었을 때 어떤 두 직선이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도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씨발 몇 종? 아니 보면서 하는 거 아래를 쳐다보지 마. 내가 그린 그림이야. 왜 아래를 쳐다보는 거야? 어? 실판을 봐. 내가 직선, 기울기 다른 두 개 지금 그어놨지, 그치? 그럼 이 두 개의 하모니로 만들어지는 각도의 종류는 몇 종류야? 두 종류잖아, 그치? 어디랑 어디? 여기랑 그리고 어디? 여기잖아, 맞지? 얘각 하나랑 둔각 하나잖아, 그치? 어차피 얘네 두 개는 막국지각으로서 똑같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역시 몇 개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어떤 놈이 있어? 요 예각을 이등분하는 요런 놈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요 둔각을 이등분하는 요런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두 개 다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 자,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직선 얘를 내가 L1이라고 할 거고 요 새끼를 내가 L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저 각도가 지금 몇 등분 된 거야? 2등분 된 거지. 효롤로, 효롤로. 됐어? 그러면 내가 어차피 구하는 것은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한 점을 P라고 한번 잡아두고 X,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점 P의 뭐가 되는 거야? 사추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점하고 직선이 있을 때 제가 뭐 내려보라 그랬어요? 수선의 발 내려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기로 해요. 보시면 스선의 발 그리고 스선의 발 요렇게 내리면 님들 이게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각도를 공유하는 게 몇 개야? 이거 똑같은 각도에다가 90도 90도에다가 지금 공통인 변이 하나 있잖아. 그치? 반드시 얘네 두 개는 동동동 무슨 동? 합동.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도 당연히 어떻게 되니? 자명합니까? 같아지면 자명한 거지. 그치? 이게 문제풀이식이야.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문제풀이식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뭐야? 점 P부터 L1까지 이르는 거리. 오케이? 누구인지 지금 눈으로 봐가. 점 P부터 L1까지 이르는 거리. 요 놈이지. 그치? 그리고 점 P부터 L2까지 이르는 거리 역시 요 놈이잖아. 그치? 두 개는 당연지사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그냥 문제풀이식이자 자취의 방정식인 이등분선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차피 식 세우는 걸 해봐야 그냥 어떻게 가면 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만 쓰면 이등분선의 방정식 나올 거라는 이야기. 아시겠어? 자, 근데 얘 봐봐. 방금 전에 내가 소개하기를 빨간색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 왜 자꾸 내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지? 잠깐만. 자, 봐. 야, 고개를 떨지 마. 목뼈를 부셔버리기 전에. 자, 간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게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도도 두 개이기 때문에 얘 쬐깐한 새끼를 이등분할 수도 있지만 넓은 쪽도 이등분할 수 있는 거잖아. 표로롱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도 역시 이등분이니까 뾰잉 뾰잉 이렇게 되는 거 같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잘 봐. 요렇게 집중해봐. 이거 그냥 한 직선이 가지고 있는 각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근데 이 180도의 구성 볼래? 180도 안에는 동그라미 몇 개? 2개. X 몇 개? 2개. 그치?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X 얼마야? 180이잖아. 그치? 그럼 양변 2로 안 나눌 사람 없잖아. 동그라미 더하기는 X는 누구니까? 90도니까. 결론 뭐야? 결론 뭐야? 동그라미 더하기 X. 이 각도가 지금 몇 도라는 거야? 90도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얘들아!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치? 근데 그 2개는 서로 뭐이다? 수직이다. 아시겠어? 오케이? 그걸 제가 저기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들은 서로 수직입니다. 오케이? 그 2개는 반드시 수직이다. 라는 이러한 조건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괜찮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얘들아, 얘도 역시 대놓고 뭐 할지 않을 거냐면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이래도 똑같은 말이거든. 전피부터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잡식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얘 역시 그냥 뭐인 거야?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에 가서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얘 좀 읽어보시면서 대곱하게 안 써놓으시면 앞으로 도형방정식 할 때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 자주 연출될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수직 2등분선 일단 한번 구해주세요. 한 1분이면 되겠죠? 자, 갈게. 자, 보시면, 자, 이 문제, 수직 2등분선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수직 2등분선, 일단 수직이다. 그치? 여기서 기울기 잡고 2등분한다. 여기서 뭐 잡으면 돼? 지나는 한 점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일단 잘 보이는 2등분한다. 중점 지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너와 너의 중점 어렵잖아. 그치? 몇 콤마? 3 콤마. 얼마? 2가 되겠네. 지나는 한 점 너인 거고, 우리의 기울기라는 놈은 수작업이 조금 필요하네. 자, 요 새끼 선분 AB의 기울기 그림 필요 없잖아. X의 변화는 얼마예요? 4고 Y의 변화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분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요 놈과 곱했을 때 얼마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후딱 잡아줄 수 있어? 2라고 후딱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못 쓰는 것도 환자잖아.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기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완성이 되신다는 말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 이렇게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각의 2등분선도 구해봅시다. 뒷페이지. 아래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 니네가 지금 내가 문제를 풀거나 설명을 할 때 아래를 쳐다보는 거 이유가 단 한 가지야. 필기노트를 보는 게 아니고 자거나 수업을 안 듣는 거라고. 인정하잖아. 그치? 아래를 쳐다보지 마. 자,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누구를 좀 구해볼 거냐면
그 과정은 제가 다 써놨으니 자, 그 과정을 한번 모아주세요.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그리고 2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3은 0. 이 두 직선의 예각의 이등분선이야. 대놓고 이등분선 중에 예각을 이등분하는 놈까지 잡아달라고 문제에서 이미 요구를 했어. 그치?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정답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 중에 예각을 이등분하는 놈을 잡아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은 좀 확실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예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새끼 보시면 기울기 얼마냐? 어렵다. 그치? x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새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 새끼 왼쪽으로 넘기면 우리의 기울기 무슨 수야? 마이너스 2. 됐어?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감소하는데 요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놈이랑 요렇게 완만하게 감소하는 놈 두 개 그려놓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얘가 완만하게 감소하니까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2분의 1.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 예각을 어느 쪽으로 잡은 거야? 예각을 이쪽으로 잡은 거잖아. 됐어? 그러면 요 놈을 지금 구해내야 되는 거고 요 놈은 정답에서 뭐 해야 돼?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예각 쪽을 이등분하는 요 놈이고요. 요 새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 분명히 그 풀이를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색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내가 누구라고 잡고 점P x, y라고 탁 잡고, 그치? 이 점P부터 첫 번째 직선, 점P부터 두 번째 직선까지 이르는 이 수선의 길이들이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걸로 문제 푼다고. 같다라는 걸로 푼다고. 오케이? 그러면 야, 첫 번째 우리의 x, y부터 자, 여기다 써볼게. x, y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치? 그러면 일단 어떻게 날릴 거야? 분모 쪽에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루트 얼마? 5잖아. 됐어? 그리고 분자 쪽에는 그냥 뭐 하시는 거야? x, y라는 점을 저기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미 x, y인데 x, y를 대입해봤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됐어? 그러면 자,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가볼게. 루트 5분의 분자 쪽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절대값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루트 5 쪽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곱해서 날려버리면 되겠고, 그치? 결국엔 남은 식은 뭐야? 이 절대값 너랑 절대값 너가 어떻다라는 이야기, 같다라는 이야기,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메모까지 해놨네? 존나 친절하네? 얘들아 봐봐. 우리의 어떤 놈의 절대값 붙인 놈과 또 다른 놈의 절대값 붙인 놈이 지금 똑같다. 요 새끼 거기에다가 밑줄 치고 적어. 크기가 똑같다야. A와 B의 뭐가 똑같다? 크기가 똑같다야. 오케이? 절대값의 정의는 크기라고. A의 크기, B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저 새끼를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곱비리의 교양이 아닙니다. A와 B의 크기가 똑같은 상황만 케이스 분류하면 되잖아. 그치? A랑 B가 크기가 똑같대. 그러면 어떨 수 있는 거야? A랑 B가 아예 똑같으면 그냥 크기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어때도 크기 똑같아? 부호가 반대여도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양쪽에 이렇게 붙었다. 어떻게 처리해버리면 게임 끝? 1번 그리고 2번에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버리면 게임 끝.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죠. 각의 이등분선 구하고 앉았는데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면 여기서 첫 번째 거, 여기서 두 번째 거 나오는 거지. 그치? 왜? 왜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돼? 왜? 각의 이등분선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치? 그럼 가자. 자, 이 새끼. 자, 케이스 분류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아예 그냥 똑같아도 크기는 똑같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부호만 반대여도 크기는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날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도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버리면 당연히 1차식. 즉 누구 나오는 거야? 직선 나오는 거죠. 그치? 왼쪽으로 혹 넘길게. 왼쪽으로 혹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x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y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는 제로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너는 요 새끼 가만히 보니까 왼쪽으로 휙 넘기면 3x 플러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제로 되잖아. 그치? 얘가 바로 뭐야?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2등분한 직선 두 개야. 그치? 근데 얘네 둘 다 정답은 안 되고 얘각을 2등분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새끼의 기울기 얼마다? 이 새끼의 기울기 얼마다? 1. 그리고 요 새끼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됐어? 그럼 일단 얘네 두 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관계가 성립한다는 증명됐고. 그치? 그리고 내가 찾는 건 얘냐? 얘잖아. 그치? 기울기가 무슨 수인 거? 음수인 거 찾는 중이니까 정답은 어느 쪽으로 가시면 되겠다? 아래쪽으로 가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각의 이등분선 구해봤으니까 집에 가서 그림 많이 그려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몇 개 풀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기면 제가 어떤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해놨거든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실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그 기술적 방식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닉을 좀 봐주세요. 얘들아 봐봐. 얘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 이 중점이 그리는 자취를 구해야 되는데 이 중점이 뭘 그리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냐? 야, 우리가 지금 고필이 1학년인데 자취의 방정식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으니 뭐 따라가야 돼? 가이드라인 따라가야 되잖아. 그치? 뭐 한다? 첫 번째,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둔다. x, y라고 둔다.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우리의 중점.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자고. 근데 중점이니까 p는 이미 쓰고 있기도 하고 그냥 m이라고 두자고. 내가 구하는 건 저 m의 좌표의 방정식입니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준식에 뭔가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그런 거네. 이 새끼, 우리의 점 p가 선분 위의 점이야. 그럼 점 p가 저 선분 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돌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의 점 p도 저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점 p를 a, b라고 써줄게요. 쟤는 점 p는 내가 구하고 있는 점은 아니니까 x, y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점 p와 a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 p는 역시 움직이는 점이니까 a, b라고 두자고. 그러면 어떤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야?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대입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뭐 하자? 대입해. 자, 대입하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항상 이렇게 대입해서 만든 요 새끼가 문제에서 뭐 한 거냐면 준식이야.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 거지. 그래서 저 준식을 찾았다면 님들 우리의 m이라는 놈을 새롭게 쓸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야 봐봐. 우리의 점 p와 a의 중점이 너래. 그럼 m은 너이기도 하지만 p와 a의 중점이 너인 거잖아. 그치? 그럼 쓰자.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 a 플러스 5 나누기 2. 그리고 자,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 역시 중점인 거잖아. 뭔 말인지죠? 아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이 x는 2분의 a 플러스 5인 거고 y는
2분의 b 플러스 2인 거지. 그치? 근데 식이 요 놈인데 준식에 대입하려면 제가 지금 준식이라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네? 누구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해야 돼? A에 대해서 그리고 B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A만 남겨봐. 암산 가능해. 2 곱해서 2x 5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케이? A 누구? 2x 마이너스. 그리고 마찬가지 리듬으로 우리의 B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2 곱해서 누구? 2y 그리고 2 넘어가서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뒀다면 이제 드디어 스텝 2 뭐 할 수 있어? 준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준식에 대입하러 갑니다. A 자리에 2x 마이너스 그리고 B 자리에 누구 대입할 거야? B 자리에 2y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맞니? 그럼 준식에 대입 끝났으니까 뭐만 하면 게임 끝? 이쁘게 정리만 하면 게임 끝.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4x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에서 요 자취방 문제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과정. 사실 이쪽 과정이 조금 빡빡하긴 하잖아. 저기에서 저기로 넘어오는 게. 그치? 그러니까 숙련도가 좀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기면 제가 자취방 문제 하나 써놨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안 풀 건데 다음 시간에 해설은 할 텐데 요거 집에 가서 풀고 와. 아시겠어? 요거. 자, 그래서 요 자취방 문제는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우리 어디까지 나갔니? 2차 함수까지 나갔나? 어디까지 나갔어? 안 나갔나? 틀렸잖아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2차 함수까지? 아, 2차 방정식까지? 저 2차 함수 드리는데요? 자, 2차 함수. 어차피 클리닉 이동해야 되니까 클리닉에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